안녕하세요. 집밥 연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식비절약 3편 보관하기 편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보관을 가장 못해요. 왜냐하면 최고의 보관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빨리 짧게 보관을 해서 소진을 빨리 하는 게 저의 주 종목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특별한 방법은 저에게 없습니다. 아이템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방법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관하기 편의 첫 번째, 보관 용기입니다. 제가 선택하는 보관 용기의 4가지 기준 중 첫 번째는 투명한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담아도 위화감이 없는 무난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플라스틱 등 몸에 해로운 소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안전한 소재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여기저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용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총 4가지 기준으로 보관 용기를 선택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제가 반찬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네오플렘 글라스 제트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몸체뿐만 아니라 뚜껑까지 유리와 실리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재도 안전하고 튼튼한 편입니다. 스팀홀이 있어 어떤 음식이든 데워 먹기가 좋고 투명하고 깔끔한 디자인이라 저는 보통 반찬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 반찬을 담아 놓았고요. 요건 나물 반찬, 요건 멸치볶음을 담아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네오플렘 나눔 반찬통입니다. 네오플렘 광고 아닙니다. 이 나눔 반찬통은 냉장고 정리할 때 아주 유용하고요. 한 번에 다양한 음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꺼내 먹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반찬 3가지가 모두 양이 애매하게 남아서 이렇게 깔끔하게 3구 반찬통에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홍자반, 그리고 나물 반찬, 그리고 멸치볶음 이렇게 담으니까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정리하니까 반찬통 3개를 깨끗하게 비울 수 있었고 투명하기 때문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잘 보여요. 다음은 2구짜리 반찬통에 김치를 담아보겠습니다. 요즘에 김장철이라 김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저는 여기에 자투리 채소도 모아놓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기에 좋은 네오플렘 나눔 반찬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쓰고 있는 밥 보관 용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원래는 이렇게 생긴 락앤락 도자기 밥 보관 용기를 썼었는데 지금은 네오플렘 투명한 밥 보관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꾼 이유는 간단해요. 투명하고 무난한 디자인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은 밥을 먹는 식성이 조금씩 다른데요. 특히 저는 잡곡밥을 좋아하는 편이고 남편은 흰밥을 좋아해요. 그래서 보관 용기가 투명하지 않으니까 서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담아도 위화감이 들지 않는 무난한 디자인이라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남은 채소라던가 두부, 양념, 그리고 남은 음식 등 이런 것들을 보관해도 안이 투명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들어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서 이 음식들을 방치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다만 밀폐 용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오래 보관하기보다는 적은 양을 짧게 보관하는 데 훨씬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길쭉한 형태의 직사각형 보관 용기입니다. 이게 하나 정도 있으니까 보통 채소 중에 대파라던가 샐러리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채소들을 보관하기 너무 좋고 그리고 꼭 길쭉한 게 아니더라도 양파, 당근, 호박 이런 것들 자투리 채소 넣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봉지 잘못 뜯은 소면 하나씩 있으시죠? 저는 이거를 포함해서 파스타면, 당면, 칼국수 면 등도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냉장고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회용 양념들이 있으시죠?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좋은 보관함을 다이소에서 구매해서 이렇게 한 번에 담아놓고 있어요.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일회용 소스라 하더라도 쉽게 버려지는 일이 많이 적어졌어요. 다음은 아기를 키우는 어머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 아기 젖병, 이유식 용기, 실리콘 큐브를 재활용하는 팁인데요. 저는 두돌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기를 키우고 나니까 이 젖병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스무디를 갈아서 담아두고 마시고 있거든요. 용량도 성인이 한 번에 마시기 좋은 양이라 정말 딱 좋더라고요. 또 가루 양념 등을 보관한 후에 열고 닫고 또 탈탈 털어 쓰기에도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유식 만들 때 썼던 실리콘 큐브예요.
지금은 사과를 갈아서 얼려둔 건데 겉절이라던가 아니면 양념육 재울 때 활용하려고 따로 얼려두었어요. 이거 말고도 다진 채소, 또 다진 육 이런 것들을 담아서 얼려두기가 좋아요. 이렇게 얼려둔 큐브는 특별한 재료가 없을 때 반찬 하나 뚝딱 하기가 좋은데요. 오늘은 요거 고기 하나 그리고 채소 하나 넣고 아기 고기 완자를 만들어줄 예정이에요. 남은 거는 따로 빼서 보관통에 담아 놓겠습니다. 다음은 트라이탄 소재의 이유식 용기입니다. 지금은 차 종류하고 가루 양념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사용하다가 공간이 부족할 때가 있겠죠. 그때는 이렇게 서로 적재할 수 있고 뚜껑이 맞물려지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냉동용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아직 제 돈 주고 산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많고 다양한 용기에 뭘 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친정과 시댁, 양가에서 야금야금 훔쳐온 것들로만 소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관 용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식재료별 보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저희 집에서 제일 소비가 많은 돼지고기 준비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활용도가 좋은 목살을 골라서 찜용, 구이용, 찌개용, 다짐육으로 4가지로 나눠서 소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쪽 3분의 1 부분은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김치 넣고 김치찜을 해볼게요. 그 다음 부위는 한 1.5cm 정도 두께로 3토막 정도 냈고요. 이거는 구이용이나 양념갈비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목살의 뒷부분은 기름기가 적어서 식감이 좀 퍽퍽한 편이에요. 그래서 찌개나 카레, 짜장용으로 사용하시면 좋고 또 아예 기름기가 없는 이런 부분들은 토막을 낸 다음에 다짐육으로 만들어서 이제 아예 반찬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짐육은 오래 보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리콘 큐브에 얼려서 보관을 합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삼겹살 준비했습니다. 삼겹살도 용도별로 나눠서 소분이 가능한데요. 삼겹살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는 가장 앞쪽에 갈비뼈 바로 아랫부분, 갈빗대 부분이에요. 여기는 기름기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 부드럽고 고소해서 구이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갈빗대 부위를 가장 찾기 쉬운 방법은 오돌뼈가 가장 크고 가장 끝쪽에 붙어 있을수록 좋은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마트에서 판매하는 이런 고기들은 이렇게 바닥에 미추리라고 하는 부위도 섞어 놓거든요. 나쁜 부위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갈빗대보다는 조금 식감이 퍽퍽한 편이라서 구워 먹기보다는 찌개로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일부분은 이렇게 나눠서 찌개용으로 소분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총 5kg을 4가지 종류로 분류해봤고 구이용이나 찜용은 한 400g에서 500g 사이로 그리고 찌개용은 300g 전후로 해서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을 담아서 이제 냉동실에 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중에서도 양배추, 양상추, 배추 등의 채소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결구가 작아질 때까지 겉잎부터 하나씩 벗겨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구가 이렇게 작아지게 되고 이때 채를 썰어서 먹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칼로 자른 단면이 검어지게 되고 양상추 같은 경우는 빨갛게 변질되는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 외 채소 과일들은 2-3가지 정도만 구비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하시는 그런 특별한 보관 방법 이런 거는 없고 그냥 편하게 신선칸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소비가 너무 급한 것들 또는 예기치 않게 양이 너무 많이 들어온 것들은 이렇게 보통 큐브 형태로 잘라서 냉동에 두었다가 냉털 요리에 해먹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냉동 채소 싹싹 털어서 여기 올리브유에 볶은 다음에 카레 해먹었는데 식감도 괜찮았고 고기 없이 만들었는데도 되게 맛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냉동식품도 2-3가지 구비를 해서 먹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굳이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기도 하고 또 용기에 담으면 그거를 구분하기 위한 또 다른 행위를 해야 되니까요. 예쁘게 살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의 에너지를 지켜주는 살림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관하게 할 때 절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그중 첫 번째는 냄비째로 넣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두 번째는 케이크나 아니면 선물용으로 들어온 음식들 박스째로 보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보고 온 비닐째로 보관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 제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네, 집밥 연진이 식비절약 3편 보관하기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2024년 저희 집 식비 가계부 결산을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매월 얼마를 썼고 또 목표를 이뤘고 또 못 이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